굿닥터와 함께 건강해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건강매거진 위드 굿닥터 박서진입니다. 이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목과 허리 통증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그런 질병이죠. 문제는 누구나 흔하게 겪는 통증이다 보니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오늘은 몸의 기둥, 목과 허리를 바로 잡아서 전신의 건강까지 바로 잡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TV는 물론이고요. 다양한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저희 방송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생방송 놓쳐서 아쉬운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방송이 진행될 때 원장님과 1:1 건강 상담 나눠볼 수 있는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고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한번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려보면서 건강 매거진 또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분과 함께 할지 잠시 후에 소개해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할 굿닥터 자리에 계십니다.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지켜줄 척추건강 지킴이 황재영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사실 저 좀 고민이 있어요. 네. 제가 요즘에 의자에 앉기만 하면 다리를 그냥 무의식적으로 계속 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편해서 다시 반대로 꼬고 하는데 이렇게 꼬는 자세가 허리 건강에 정말 좋지 않다면서요. 네. 다들 궁금해하시고 실제로 환자분들도 많이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앉아 있는 자체가 허리 건강에는 좋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골반이 허리에 붙어 있게 되는데 앉게 되면 골반이 이제 위로 좀 들어 올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허리는 원래는 이제 뒤로 이렇게 굽어 있는, 허리가 뒤로 그렇죠. 이렇게 활처럼 굽어 있는데 골반이 앞으로 이렇게 올려지게 되면서 굽어 있는 허리가 이렇게 펴지면서 앞쪽 디스크에 조금 더 무리를 주게 돼서 압박을 가하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압박을 받은 디스크가 이미 좀 압박을 받으면서 부담이 된 상태에서 다리를 꼬게 된다면 그 한쪽 골반이 또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서 그쪽으로 압박이 더 심하게 돼서 디스크에도 손상을 주고 뒤쪽 후관절에도 좀 부담을 주면서 여러 가지 질환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밸런스가 전체적으로 좀 깨지게 하는 그런 정말 안 좋은 자세네요. 피해야 네네.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척추 질환도 유발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바르지 않은 자세가? 네. 몇 가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추간판에 계속적인 압박을 주다 보니까 추간판 질환을 좀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간판이 탈출증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제 앞에 척추의 해부학적 구조인데 우리가 감자탕 먹을 때 보는 그런 뼈들이 잘 보이는데 그 뼈와 네. 뼈가 사이에. 있고 그 뼈 사이에 네. 저 디스크가 있습니다. 저게 이제 추간판이라고 하는 디스크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직이고 그 디스크가 압박을 받으면 그 뒷공간에는 우리가 신경이 지나가고 있어서 추간판이 압박을 받으면 어느 한쪽으로 밀리게 되면서 네. 신경을 자극하고 그로 인한 통증을 좀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허리 디스크가 올 수가 있고 또 다음 MRI 사진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네. 들어볼게요. 네, 그 다음에 MRI 사진을 보면 이제 왼쪽이 정상 디스크 사진인데 정상 디스크 사진을 보면 앞쪽에 디스크가 까맣게 보이고 가운데 하얀 부분이 보이는데 저게 이제 디스크의 수액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하얀 이런 동그란 주머니 안에 점점이 있는 부분들이 보이는데 저게 이제 신경입니다. 네. 그래서 신경 가는 공간이 저렇게 넓게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그 디스크가 뒤로 밀리면서 신경이 넓어져 있던 부분이 좁아지고 그 점이 모이면서 굉장히 짙어진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저러면 신경이 압박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하지 방사통이라든지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디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예. 해주셨고 또 어르신들이 또 흔하게 앓는 병 중에 협착증이라는 네. 게 있잖아요. 아, 협착증도 굉장히 흔한 척추 질환이죠. 맞습니다. 협착증도 여러 환자분들이 여러 환자분들이 갖고 있는 질환이고 증상 자체는 비슷한데 유발하는 기전이 조금 다릅니다. 네.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이제 그 뒷 공간이 압박되면서 발생하는 게 추간판 탈출증이라면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는 앞에서 디스크가 튀어나오기도 하지만 뒤에 있는 관절이라든지 인대나 디스크 자체의 높이가 주저앉으면서 그 공간이 전체적으로 협소해지는 거를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말하게 돼요. 네. 이런 경우에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에 더불어서 그 이제 뒤에 신경이 지나가는데 그 뼈와 뼈 사이에는 구멍으로 척추 신경이 하나씩 나오거든요. 네네. 그 나오는 공간을 추간공이라고 말하게 되고 그 높이가 줄어들면 그 추간공도 좁아지면서 신경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추간공 협착증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네, 이것도 역시 이제 MRI 네. 사진 보면서 조금 더 설명 들어볼게요. 그래서 MRI 사진을 보면 우선 왼쪽에 있는 게 아까 보았던 정상 네. 소견이고 오른쪽을 보면 오른쪽 화살표를 맨 처음에 이제 디스크를 보면 왼쪽의 디스크보다 좀 넓어져 있는 게 보이죠. 네. 그러면서 신경 압박하고 뒤에 이제 오른쪽 화살표가 후관절이 커진 거를 표현합니다. 후관절이 커지면서 공간을 또 압박하고 또 왼쪽에 이제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또 공간을 압박하고 그래서 네. 그 사방에서 공간을 압박하면서 공간이 좁아지는 거를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네, 이 앞쪽의 정상 사진하고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여러분들 예.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요거를 이제 측면에서 촬영한 사진 또 볼게요. 측면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왼쪽의 사진을 보면 그 맨 마지막 마디거든요. 뼈와 뼈 사이의 공간에 화살표 표시한 부분이 왼쪽에는 없는데 그 공간에 보면은 신경 나가는 구멍이 저렇게 보이게 되는데 네. 오른쪽 사진에 보면은 그 디스크 사이 공간이 줄어들면서 신경 나가는 공간 자체도 좁아져서 저 신경이 압박을 받고 있는 소견이 보이죠. 저런 걸 이제 추간공 협착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 추간공 협착증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디스크와 협착증 증상이 조금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예. 다른 것 같은데 네. 증상만으로 이 두 질환을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네, 증상이 두 개가 마찬가지로 이제 신경을 압박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 신경 압박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네. 신경이 압박되면서 나타나는 증상 자체는 비슷한데 몇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허리 디스크 탈출증 같은 경우는 디스크의 실제적인 문제가 좀 더 급성이라고 표현할까요? 약간 좀 더 생긴 지 얼마 안 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서 디스크 자체로 인한 통증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이 좀 있고요. 또 하지 방사통을 같이 호소를 하는데 그거는 신경이 허리에서 나온 신경들은 다 다리로 내려가기 때문에 다리 쪽에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통증이 지속적이고 특히 허리를 굽힐 때 아까 우리가 앉으면 골반이 이렇게 앞으로 들리면서 허리가 앞으로 뒤로 굽었던 게 펴지면서 디스크 압박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허리를 굽혔을 때 디스크가 좀 더 압박이 되면서 나왔던 탈출된 디스크가 조금 더 뒤로 밀리거든요. 그러면서 통증을 더 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누워있기만 해도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협착증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면서
그 공간이 좁아진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환자분이 적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허리 통증이 별로 없고 예전에는 있었지만 요새는 허리 통증이 없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이게 이제 좁아진 상태 자체는 적응이 됐는데 오래 걷거나 오래 서 있거나 하면 그 압박에 의해서 신경이 좀 손상이 되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굽히거나 누우면 공간이 늘어나면서 증상이 좀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고 오히려 이제 걷거나 오래 못 걷겠다. 뭐 100m만 가도 쉬어야 된다. 네. 전철 한정거장을 못 걸어가겠다. 이런 증상을 좀 많이 호소하십니다. 자, 일단은 쉽게 이해하시려면 이제 허리가 좀 많이 아프면 디스크, 또 다리 쪽이 좀 많이 불편하면 협착증 이렇게 좀 이해를 해봐도 될까요? 네, 그렇게 그 이해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정확한 진단은 당연히 이제 전문의를 찾아가서 진단을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질환들 저희가 좀 간단하게 짚어봤고 치료 방법도 좀 알아볼게요. 네. 치료 방법은 뭐 2가지 질환에서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치료를 접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 이 신경이라는 게 눌려 있다고 하더라도 그 눌린 거를 꼭 해결해 줘야 되는 게 아니고 이 눌린 상태에서 증상이 발생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기전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로 이제 약물 치료나 물리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를 좀 해볼 수 있고요. 네. 아니면 주사 치료 같은 것도 좀 해서 염증을 좀 가라앉히고 그런 방식의 치료를 해서 좀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치료를 먼저 해볼 수 있고 그 외에 뭐 신경 성형술이라든지 풍선 확장술 같은 것도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이제 염증 반응을 좀 가라앉히고 신경을 좀 안정화시키는 방식으로 좀 치료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치료에서도 증상이 호전이 없고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게 이제 2번이랑 3번으로 돼 있는 최소 침습이라든지 수술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척추 내시경 치료 같은 경우는 병변을 그 절개를 굉장히 적게 하면서 병변 자체만 접근을 해서 병변을 해결할 수 있는 수술법으로 처음에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의 치료를 해볼 수가 있고 그보다 더 나아가서 병변이 굉장히 좀 심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유압술이나 고정술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요새는 이제 내시경 치료도 많이 발전이 돼서 내시경으로도 저 3단계에 있는 치료들을 좀 할 수가 있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척추 질환 치료도 이렇게 단계별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건강 매거진 황재현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척추 건강을 바로 세워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척추 질환 때문에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전화 주셔서 황재현 원장님과 한번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제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전화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에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부터 좀 보여주시죠. 40대 남성분이시고 직장인이라고 하셨어요. 앉아있을 때 고개를 숙이면 허리부터 목까지 통증이 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아직 병원에 가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치료 이력이 네. 없는 걸 보니까요. 치료를 좀 받아야 될 정도일까요? 네. 젊은 환자분이시고 이제 젊은 분들은 보통 이제 일에 매여 있기 때문에 바쁘시기 때문에 통증이 좀 있어도 좀 참고 병원에 잘 못 오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좀 안타까울 때가 좀 많습니다. 앉아 있을 때 통증이 있다는 거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척추가 디스크 압박이 좀 더 심해지면서 네. 증상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이렇게 통증이 허리 통증만 있다고 하면 뭐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씩 좋아지는 경우는 있는데 이렇게 고민 상담을 주신 걸 보니까 통증이 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까지 좀 아프다고 했는데 이 목 통증의 경우는 허리에서 목까지 통증이 올라가는 경우는 잘 없어서 이거는 목에도 질환이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을 보면은 목의 디스크 상황도 좀 안 좋은 경우들이 많아서 환자분 같은 경우는 또
또 직장인이시고 하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운동하고 뭐 이렇게 스트레칭하면서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지금 있는 염증 반응이 조금 더 심해진다든지 그러면서 증상이 좀 호전되지 않고 만성 통증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네. 병원을 방문해서 우선은 통증을 좀 가라앉히고 그러고 나서 운동 치료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또한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는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 잘 도와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하나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70입니다. 네, 70세시고 지금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황재원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예, 환자분 혹시 네. 전 작년 6월 달에 넘어져가지고 척추골절이 나서 수술은 또 못한다 이래가지고 수술 안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한 14개월째 됐는데 포스터 주사만 맞고 지금 있는데요. 네네. 이제 허리는 많이 뼈가 이제 조금 붙었다고 이제 엑스레이로 상으로 저는 병원 한 군데 가서 거기서만 하고 있는데 이제 허리 복대 풀고 난 후로 엉치가 이렇게 아프고 무거워요. 엉치 한도 여자들 애 낳고 나면 한도 그러니까 꼬리뼈 바로 위에 예. 허리 그러니까 척추가 제가 4번 척추라 그러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바로 밑에 한도뼈 있는 쪽으로 그렇게 무거워서 걸음을 못 걷겠어요. 예. 그 걸을 때 다리가 당기거나 또 통증이 저린 느낌이 드시거나 그러진 않으신가요? 그래요. 왼쪽 다리가 뻐근하고 예. 저려요. 그리고 앉아 있어도 저리고 왼쪽만 그래요. 예. 얘기를 종합해서 들었을 때 요추 4번에 골절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네네. 4번의 골절은 아랫분절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거기다가 뭐 시멘트를 넣는다든지 그런 시술을 잘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안 했고 그냥 좀 경과를 보셨던 것 같은데 네. 그 골절이 되면은 그 골절이 되면서 척추뼈는 골절이 되는 게 팔다리뼈처럼 이렇게 부러지는 게 아니라 주저앉듯이 주저앉습니다. 이렇게 높이가 낮아지는 거죠. 그 네, 높이가 낮아지면은 이제 뼈가 우리가 부피가 있으니까 좀 퍼질 수도 있고 뼈가 퍼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공간이 좁아지면서 신경을 좀 누르게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MRI를 촬영을 해서 협착증이 좀 발생을 했는지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해서 증상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협착증을 좀 해결을 해야지 환자분의 증상이 좀 호전이 될 것 같아요. 약은 혹시 좀 드시고 계신가요? 네, 약은 협착증 약 네. 램프린인가 그거 먹고요. 네네. 또 다리 저린다고 해가지고 저리는 약 알약 하나 먹고 있는데 별 네. 효전이 없고 예. 하여튼 밖에 나가서 걸으면은 왼쪽 다리가 막 힘이 빠져서 어떤 때는 막 네. 내가 넘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잘 못 걷겠어요. 예, 그런데 예. 선생님한테 이번에 가서 여쭤봤더니 예. 협착증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는데 예. 그러면 이 협착증 때문에 그런다면 이거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환자분 협착증이 있는 부위에 주사 치료나 보존 치료를 먼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해도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뭐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촬영했던 병원의 원장님이랑 좀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전화 상담 잘 도와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문자로 또 접수된 사연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70대 아버님께서 전화를 주셨고요. 4년 전에 척추관 협착증 수술을
한 뒤에 이게 지금 재발한 상태라고 하십니다. 재수술을 권유받았는데 이게 고령이다 보니까 재수술을 또 해도 될지 고민이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전화 주신 분도 이제 좀 70대시고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타원에서 또 수술을 하셨는데 재발한 경우에 좀 연락을 주셨습니다. 근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고 합병증이 좀 생길까 봐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우선 척추 수술을 하고 나서 재발을 했다고 하면은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수술을 했던 부위가 재발을 했는지 아니면 척추는 분절이 많기 때문에 다른 분절에 또 그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경우 그 수술했던 부위에 재발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수술의 난이도도 조금 더 올라가고 합병증 발생 가능성도 조금 높아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리고 재수술을 해야 된다면 이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단순 감압술만 했었을 가능성이 높고 재수술을 해야 된다면 보통은 이제 핀을 박는 우리가 보통 나사 박는다고 하죠. 그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수술하실 원장님이든 선생님이든 교수님이든과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상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분절에 생겼다고 하면 그거는 이전에 수술했던 것과 위험성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두 가지 모두에서도 다 내시경 수술로 하게 된다면 뭐 고령에 따른 위험성은 크게 없어요. 왜냐하면 절개 부위가 작고 출혈량이 적기 때문에 고령에 따른 위험성이 좀 낮습니다. 네,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비수술에는 효과가 없고 수술할 정도는 아닐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시경 치료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 내시경 치료의 정확한 방법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내시경 치료는 기존에 하던 수술과 마찬가지로 병변을 직접 해결하는 방식의 수술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다만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한 부위까지 접근을 하는 방식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요. 기존의 오른쪽 그림의 위쪽 거를 보시면 기존의 척추 수술은 병변에 접근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우리의 살과 뭐 근육을 다 걷어내고 뼈를 완전히 노출시킨 다음에 뼈에 대해서 이제 수술을 했다면 아래쪽 그림을 보셨을 때 지금은 그런 근육 손상을 최소화하고 절개도 어떤 그 내시경만 넣을 수 있는 한 1cm 미만, 한 5mm에서 7mm 정도 사이에 구멍을 2개를 뚫어가지고 네. 거기 왼쪽에는 보통 이제 왼손으로는 카메라를 보고 오른손으로는 기구를 넣어서 병변을 해결하는 식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손상이 적고 출혈량이 적어서 좀 좋은 수술이죠. 네. 실제 수술하는 장면도 좀 사진을 준비해 오셨거든요. 이거 보면서 네. 설명 들어볼게요. 이게 이제 실제 수술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하는 장면인데 보시면은 왼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고 오른손으로 기구를 넣어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는 거고 맨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수술 후 절개된 피부 상처인데 네. 저렇게 구멍 2개 정도 뚫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1cm도 안 되는 크기니까 정말 저 작은 구멍 안으로 네. 내시경과 시술 기구가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절개 부위가 작으면 아무래도 회복이 빠를 수밖에 없잖아요. 예.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신기하게 다가왔는데 수술을 하고 나면 환자분들의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네. 수술을 한 당일에도 뭐 허리 통증이 별로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부 손상이 적기 때문에 통증도 적고 뭐 주변에 그 뒤에 있는 근육이나 피부가 사실은 손상을 받지 않고 병변만 해결할 수 있다면 최고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그 부위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그래서 입원 기간도 좀 짧아지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조금 더 있다가라 그래도 일 때문에 먼저 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세척을 계속 하기 때문에 감염 확률도 굉장히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양방향 척추 내시경 치료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짚어봤고요. 아무래도 협착증 어르신 환자분들이 좀 많잖아요. 네. 환자분들한테 조금 더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사랑받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맞습니다. 그 환자분들 고령의 환자분들도
수술을 하고 났을 때 크게 부담을 느끼지는 않으세요. 네. 당연히 출혈도 적고 절개 부위도 적고 감염의 확률도 낮기 때문에 특히 고령의 환자분들은 감염에도 취약하고 손실된 출혈량에 대해서 이제 회복하는 그런 기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그런 부분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담을 좀 많이 줄일 수 있고 네. 환자분들 자체도 통증을 많이 못 느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 치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징들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다양한 척추 질환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그리고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네, 원장님과 1대1로 건강 상담까지 받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요,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거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비교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방향 내시경의 치료 적기와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례는 45세 여성분의 사례네요. 네, 이분도 다른 병원에서 계속 좀 치료를 받으면서 통증이 좀 지속돼가지고 오셨는데요. MRI를 찍어봤더니 여기 이제 보이듯이 디스크가 좀 튀어나와서 신경을 꽤 심하게 누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왔을 때도 통증이 꽤 심하셔서 아니 이거 빨리 MRI를 찍어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직장 때문에 일단은 하루 갔다 오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음날 휠체어를 타고 오셔가지고 바로 MRI를 찍었더니 이런 상황이 나타났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가 이제 4, 5번 사이에 요추인데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이 이렇게 물줄기처럼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거의 막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수술을 시행했던 케이스였습니다. 네. 자, 다음 사진도 볼까요? 네. 네. 다음 사진으로 좀 45세 여성분의 사례 저희가 지금 만나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내시경 사진이군요. 네, 내시경으로 들어가 봤더니 이쪽에 저 기구가 보이는데 이 기구로 제친 게 신경입니다. 이 신경을 제쳤더니 네. 여기 사이로 디스크가 크게 있어서 이거를 여기에 보이는 집게 같은 걸로 집어서 끄집어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보면 눌려서 신경이 이렇게 종이짝처럼 보이는 부분인데 수술을 하고 나서 신경이 완전히 펴진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MRI 사진도 볼게요. 그래서 MRI를 찍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상 디스크 소견에 비해서 굉장히 눌려있던 그 뒤에 신경이 디스크를 이렇게 절제를 하고 나서 신경이 완전히 풀어진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45세 여성분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 치료를 받고 예후가 좋아졌던 그런 사례였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또 소개해 주실까요? 오, 굉장히 젊으시네요. 28세. 네, 이분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오셨던 환자분이신데 네. 아기를 기르면서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하고 왼쪽 다리로도 좀 방사통이 너무 심해서 좀 지내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면서 약물이랑 주사 치료로 조금 지내고 계셨거든요. 네. 육아휴직 끝날 때쯤 이제 다시 오셨는데 제가 이제 디스크 자체가 너무 여기 이제 MRI를 먼저 찍고 이제 약물 치료하면서 보고 있는 상황이었어가지고 근데 여기 디스크가 굉장히 좀 심하게 튀어나와서 이거는 수술적 치료를 해서 통증을 감소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환자분이 이제 휴직 기간이고 좀 지금은 휴직을 하니까 별로 아프지 않다라고 말씀하셔서 육아휴직이 끝났는데 그 한 일주일 뒤에 오셔서 일을 못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수술적 치료로 넘어갔던 케이스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시경으로 들어가 보니까 여기 이제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아까처럼 신경이 종이자처럼 좀 눌려 있는 상황이었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기구로 디스크를 누르면 이렇게 디스크가 끄집어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의 디스크를 끄집어내서 실제로 한 2cm 가량의 디스크가 껴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끄집어내고 신경을 완전히 풀어서 신경이 풀린 걸 확인하고 나온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MRI를 봤을 때 이렇게 디스크 튀어나와 있던 거를 이렇게 뒤로 밀어넣고 좀 절제를 하고 신경을 좀 풀어놓고 여기에 사이에 있는 요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쪽에 신경 나가는 게 길이 있는데 이쪽은 굉장히 눌려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고 환자분은 좀 좋아져서 퇴원한 케이스입니다. 네, 사실 뭐 아이 키우다 보면 당연히 없던 허리 통증도 생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분도 지금 육아휴직 도중에 이렇게 허리 통증을 호소하셨던 그런 분을 만나 보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보시면서 허리 통증, 척추 질환과 관련된 고민,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전화 연결해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68이요. 네. 아, 67. 네, 67세시고. 네, 네. 자,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황재원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상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환자분 오늘 어디가 아파서 전화 주셨습니까? 제가요, 하여튼, 허리가 좀 숨쉬 아팠는데, 네, 하여튼 3, 4년 전에 이렇게 서서 오래 일을 하니까, 이게 허벅지 쪽으로 이렇게 땡겨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이 시술을 한번 했어요. 네, 네. 그랬더니 좀 몇 년은 또 괜찮았거든. 네. 근데 요즘 들어서 너무 또 심하게 아파요. 근데 통증 치료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그때는 괜찮았는데 요즘에 한 달 전부터 제가 이렇게 이제 쓰면은요 허리하고 이 수들 못해 걷도 못 오고 통증이 허벅지 위로 막 터져 나가려고 그러고 허리는 무너져 내리려고 그러고 네, 걷들 못 오고 몇 발짝 쫙 뛰면 도로 주저앉아지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그래갖고 요즘에 지금 내가 한번 수술을 해보려고 하다가 너기 그냥 다른 치료를 먼저 해보라고 해서 지금 내가 통증 어깨 마냥 주사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허리. 예, 예. 그래도 몇 번을 맞았어도 아무 효과가 별로 없어. 예. 그랬더니 지금 4번째 맞으니까 조금씩 좋아져요. 예.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치료를 했으면 좋겠나 그래 궁금해서 한번 해봤어요. 예, 예. 전화 잘 주셨고요. 네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협착증 증세의 전형적인 증세에 해당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네네. 터질 듯이 아프시고 걷기가 예, 좀 예. 힘드시고 특히 네. 이제 다리 쪽으로 좀 통증이 많이 내려오시고 좀 걷다 네네. 보면 허리가 좀 주저앉으실 것 같고 이런 예, 예, 증상들이
협착증 증세의 전형적인 증상이거든요. 근데 네. 지금 주사 치료도 여러 번 하셨고 예전에 시술도 하셨고 네네네. 여러 가지 보존적인 치료를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증세 호전이 별로 없다고 하면 수술적 치료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치료받던 병원에 가셔가지고 이런 그 증상의 호전이 없다면 수술적 치료로 넘어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상담해 주신 내용 바탕으로 좀 잘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생방송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연결이 되니까요. 궁금한 점, 고민 있는 분들은요, 빠르게 서둘러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화 주실 곳은 02-6677-0012번, 02-6677-0012번입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치료 사례들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는 61세 여성분의 사례인데요. 아,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이미 하셨습니다. 수술을 하셨고 수술을 하고 나서도 증상이 수술을 하고 나서 좀 괜찮다가 저희 병원 오시기 전에 이제 2달 전부터 좀 통증이 발생을 해가지고 네. 다른 병원에서 이미 주사 치료를 많이 받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 허벅지랑 종아리가 당기는 통증이 있다고 하셔서 저희가 MRI를 좀 촬영을 해봤더니 여기가 이제 그 4, 5번은 수술을 해놨었고 네. 3, 4번에 이렇게 신경이 많이 눌려가지고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술적 치료를 해서 들어가 봤더니 신경이 있어야 할 부위에 저렇게 인대랑 뼈가 많이 자라서 껴있는 상황이었고 그거를 다 제거를 해서 신경 가는 길을 완전히 풀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MRI를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이렇게 협착돼서 신경이 잘 좁아져 있던 부분이 완전히 넓어져서 걷기도 편해지시고 그렇게 퇴원했던 상황입니다. 네, 61세 여성분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 치료를 받고 예후가 좋았던 사례였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황재현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척추 건강을 바로 세워서 삶의 질을 세우는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나도 저런 치료를 받으면 좀 나아질 수 있을까 궁금하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미리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75세 여성분의 사례인데요. 아, 네. 걷기가 힘드시다고요. 이분은 그 걷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셨던 환자분이십니다. 이제 다른 것보다 걸을 때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그 부분을 좀 해결하고 싶어서 오셨는데 그래서 MRI를 좀 촬영을 해봤더니 네. 요추 4, 5번 사이에 디스크도 좀 밀려 나와 있고 뒤에 관절이 아까 봤던 환자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두꺼워져 있는 환자분이고 네. 특히 이제 아랫분절에서 올라오는 이 뼈가 굉장히 많이 크게 자라 있어서 신경을 약간 찌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신경이 아까 보였던 부분에 이 뒤쪽으로 이렇게 인대가 굉장히 두껍게 자라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여기는 이제 뼈를 조금 제거하면서 내려가는 부분인데 이 뼈 자체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신경을 좀 누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신경을 잘 제거를 하고 완전히 이렇게 인대 같은 거를 다 제거하고 여기 뼈도 절제를 해가지고 신경 완전히 펴준 상황입니다. 이 환자분은 이렇게 하고 나서 걷는 게 좀 많이 편해지셨던 상황이죠. 이제 MRI를 보면 아까 있었던 여기 자랐던 요 뼈를 다 제거를 해가지고 완전히 신경을 좀 펴줬던 그런 상황입니다. 네, 확실히 전과 후의 모습을 비교하니까요. 확연히 달라짐을 저희가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음 사례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73세 여성분의 사례인데요. 네. 그 앞전에 만나봤던 사례들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좀 비슷한 상황이신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왼쪽 다리 쪽으로만 통증이 굉장히 심했던 환자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이제 엑스레이를 봤을 때 뼈랑 뼈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5번과 천추 1번 사이를 보면 공간이 많이 없어요. 디스크가 많이 주저앉은 상황이었고
이 환자분은 그래서 MRI를 찍어서 봤을 때 이 뼈 사이에 공간이 많이 없으면서 관절도 두꺼워지고 그래서 여기 신경 나가는 요 구멍이 좁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뼈가 자라서 신경이 나가는 구멍을 굉장히 누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가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추간공 협착증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추간공 협착증에 해당하는 상황에서는 이 공간 자체를 높여줘야 하고 그다음에 이 뼈를 완전히 제거를 해야지만 이 신경 나가는 구멍을 확보를 할 수가 있어서 나사를 박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사를 박았고 그다음에 여기 사이에는 인공뼈를 넣어서 높이를 확실히 높여서 여기 사진과 이 사진을 비교해 보면 이 뒷공간을 다 해결이 되고 높이가 높아지면서 이 신경 나가는 구멍이 굉장히 크게 확보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치료를 했던 케이스고 수술하고 나서 엑스레이를 보면 이렇게 나사를 박아서 적절히 고정을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허리 통증 그리고 왼쪽 다리 방사통이 있었던 73세 여성분의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Q&A를 통해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 치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굿닥터에게 물어보세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실까요? 뒷목이 쑤시고 팔이 저리면 목 디스크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글쎄 이렇게 봤을 때는 목 디스크의 아주 전형적인 증상이 아닐까 네. 싶은데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목 디스크의 증상이기도 하고 목 디스크 이외에 여러 가지 또 질환에 의해서 팔 저림의 증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말고도 이제 저희가 보통은 목 디스크라고 오셨는데 자세히 봤더니 목 디스크보다는 경추관공, 이게 목에도 아까 허리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추간공이 다 존재해서 척추신경이 나가는데 추간공 협착증인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실제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정확하게 MRI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요거 그림 보면서 조금 더 설명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경추 추간공 협착증. 그래서 경추 추간공 협착증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목뼈인데 목뼈에서 척추 신경이 이렇게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네. 이 뼈 신경이 빠져나가는 그 구멍이 예. 추간공이 되는데 이 구멍이 좁아지는 경우 혹은 이 디스크가 이 높이가 줄어들면서 위아래 구멍이 이렇게 주저앉으면서 좁아지는 거를 경추간공 협착증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면은 신경이 가운데 척수라는 신경이 있게 되고 양쪽으로 이렇게 척추 신경이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관절들이 두꺼워지면서 혹은 이 디스크가 튀어나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런 관절들이 두꺼워지면서 신경 나가는 길이 좁아지는 거를 경추간공 협착증이라고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경추 추간공 협착증과 목 디스크 좀 구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 경추 추간공 협착증과 목 디스크를 구별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지만 두 개가 모두 목신경을 건드리기 때문에 증상은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목 디스크랑 추간공 협착증을 구별하는 어떤 키는 특히 이제 경추간공 협착증의 경우에 목을 뒤로 제쳤을 때 통증이 좀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지금 그림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 신경 나가는 구멍으로 신경이 나가게 되는데 목을 뒤로 젖히게 되면 이 구멍이 좁아지면서 증상이 좀 더 심해지는 그런 증상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자세에 따라서 목 디스크의 경우에는 조금 증상이 완화되기도 하고 악화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증세가 좀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 두 가지는 증상 자체로도 구별할 수 있긴 하지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MRI를 보고 정확하게 진단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치료의 첫 걸음은 뭐니 해도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좀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요. 다음 궁금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목 디스크는 수술하면 안 된다던데 정말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목 디스크를 수술을 한다고 하면 이제 목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목은 아무래도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뭐 기도라든가 경동맥이라든가 식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중요한 장기들이 있고 목은 사지로 가는 신경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척수가 지나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잘못 건들게 되면은 이제 척수 손상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수술을 우리가 보통 하면 앞으로 들어가서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뒤로 들어가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네. 앞에는 아까 말씀드린 기도나 식도 아니면은 경동맥과 같은 그런 중요 장기들이 있고 목은 뼈가 작고 뒷부분에 근육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부분을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절개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내시경으로 추간공 협착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 개발이 돼가지고 수술에 크게 부담을 느끼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목 디스크 어떻게도 이 추간공 확장술이 이루어지는지 그림 보면서 설명 들어볼게요. 네, 경추간공이라고 하면 아까 해부학적 구조를 보여드렸듯이 이 부분을 경추간공이라고 하게 되는데 여기를 접근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많은 부위를 절개를 했었어야 됐습니다. 아니면 앞으로 들어가서 여기를 이제 높이 자체를 올려주고 하는 수술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구멍만 이렇게 2개 뚫어가지고 네. 여기를 접근해서 관절을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경우에 이런 시술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는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제 협착증이나 여기 추간공 협착증의 경우에 이제 양방향 내시경을 치료를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뭐 디스크의 경우에도 디스크가 추간공으로 튀어나온 경우에는 양방향 내시경으로 충분히 접근을 해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양방향 내시경 치료는 다양한 척추질환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그리고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경추 추간공 협착증에도 양방향 내시경 치료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비슷한 사례 있으시면 하나 소개해 주실까요? 예.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추간공 협착증이냐 목 디스크냐를 구별해야 되는 환자분이었는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 MRI에서는 추간공 협착증 소견만 지금 보이고 있지만 이 부분 위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기가 5, 6번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부분에 이제 협착증이 있고 그 윗부분에 4, 5번, 3, 4번에는 목 디스크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왼쪽 어깨가 아프고 어깨부터 팔까지 좀 아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위에 있는 디스크는 약간 오른쪽으로 튀어나와 있고 증상은 왼쪽이고 그래서 이게 영향은 분명히 있을 텐데 어디를 수술을 해야 될지를 고민을 했었는데 네. 아무래도 증상과 맞는 왼쪽 부분을 수술을 했고 이렇게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여기를 보시면 이제 가운데 척수가 있고 이쪽이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신경이 잘 빠져나가는데 왼쪽은 이렇게 관절이 두꺼워지고 디스크도 약간 튀어나와서 신경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면 이쪽 관절을 일부 절제를 해서 신경 나가는 길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증상이 좀 왔다 갔다 하셨는데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증상이 완전히 해소됐던 그런 네. 환자분이십니다. 그래서 네. 목 디스크인지 아니면 경추간공 협착증에 의한 증상인지를 좀 잘 구별을 하셔서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양방향 내시경 치료를 받고 예후가 좋아진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황정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척추질환 치료법 중에서도 양방향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치료를 앞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치료를 앞둔 분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될 주의사항이라면 여러 가지 요새 뭐 운동 치료라든지 보존 치료로 뭐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운동이나 그런 보존 치료로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꼭 그렇게 해도 되는 상황인지를 진단을 먼저 잘 받으셔서 치료 계획을 잘 세우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내시경 치료를 한다고 하면 몸에 크게 부담을 주는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수술에 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재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매거진 위드 굿닥터 함께 하셨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남은 주말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